수술이란 자체는 어떤 면에서 또 다른 퇴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은 있잖아요. 스스로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수기치료 통해서 어깨 통증 벗어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아,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해도 그래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 아까 수기치료 한 거 3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반대쪽 손으로 견봉, 견쇄관절 뒤를 갈피처럼 꽉 갈피처럼 잡고서 어깨를 돌리는 거 하나. 두 번째 팔을 에비덕션 충분히 한 상태에서 관절 뒷주머니에 손을 대고 손을 대주시고 쭉 손을 쭉 관절 뒷주머니에 안고 어깨를 돌려주는 거. 돌려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견갑골의 내측 최상부 이 부위의 피부를 누른다. 누르면서 최대한 돌린다. 아주 부드럽게. 이건 오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요즘 그런 운동할 수 있는 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벽에 대고 이렇게 굴리면 안 돼요?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 손으로 정성을 들인 것만은 못하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빨리 좋은 남자를 만드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이렇게 수기치료 통해서 보통 좀 개선이 될 텐데 그래도 안 될 정도의 통증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FOMS라는 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아까 같이 어깨 관절의 뒷주머니, 뒷관절 주머니가 긴장된 분들을 저희가 바늘로 자극을 하거나 바늘로 이제 너무 단단해진 부위를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자체가 완전히 굳은 거 이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 자체가 굳으면 사실은 강제로 뜯거나 뭐 이 자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아프고 다시 유착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깨 관절이 붙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붙은 걸 뜯어버리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어깨 관절이 붙어 있는 형태는 머리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뜯어도 다시 돌아와요. 만약에 뜯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오랜 기간 동안 이 관절의 위치는 머리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고 저절로 스스로 풀어지도록 자극을 잘 주면 이게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죠. 처음에는 저희 논문들도 강제로 어깨를 기적 자극을 통해서 뜯는 거가 많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 나온 건 이제 옛날이고 지금은 그게 훨씬 부드러워져서 가능하면 손상을 적게 주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저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치료도 회복도 빠를 뿐더러 치료 후에 아픈 것도 훨씬 덜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체가 뭐냐면 제가 점점 나이를 들면서 경험 쌓은 느낀 거는 자연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도와주면 자연은 충분히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술을 받고 좋아진 분들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한 분은 저희가 심장에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한 수년 동안 이제 별별 치료를 다 받으셨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심쩍으니까 이게 어떤 치료인지에서 자꾸 알고 싶으셔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워낙 합리적이고 공부를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학문자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나가면서 한번 저 종이 한번 보면 이 사람의 병이 뭔데 아주 숨은 질병 찾는 아주 유명한 신적인 존재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다 치료를 받으셨고. 근데 이제 거의 첫 번째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제 운동 범위나 이런 것들 무리하게 하시면서 별로 호전이 없었는데 지금 뭐 그다음에는 너무 좋아하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같이 어떻게 관리하고 따라주냐 하는 것도 같이 중요한 결과를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외국에서도 치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외국에서 또 이렇게 좋은 사례자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외국에는 이런 동결기한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컨설트를 많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비교적 이분들 이제 운동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좁아져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덥고 뚱뚱한 분이 맞다 보니까 운동에 좀 게으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아주 무리하게 뜯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길 수 있는 만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이제 몇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무난하게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럼 뭐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뭐 유방암 이제 수술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런 다른 갑상선이나 뭐 이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신경, 아까 부신경 이런 거 손상 후에 어깨 통증이 심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부신경 하는 게 이 견갑골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 견갑골이 손상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암이나 이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신경 손상이 많으니까 그러면서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이런 수기 치료를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서서히 풀어줘야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른 거에서 사실은 만족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가는 대로 이분들이 치료한다고 딱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밀고 당기고 아주 부드럽게 이제 몸이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도록 부담 가지 않도록 하면서 따뜻하게 계속 조금씩 이제 우리가 같이 치료를 해주면 중요한 거는 자연에 있잖아요. 수술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 다른 이제 미주신경 이런 것들을 같이 자극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어깨 통증 심하신 분들은 주사나 수술부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좀 자연적인 회복 방법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예, 이제 어깨 통증이 보통 6개월 이내에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수술하는 게 맞죠. 엄격한 잣대에서 정증이 된다면 수술하는 것 맞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 또 다른 퇴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몇 달 동안 안 움직였다. 이 자체는 또 어깨 관절에 엄청난 퇴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 주사도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남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만성 어깨 질환에서는 스테로이드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요. 운동을 해서 계속 좀 근육 단련시키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어깨도 혹시 그런가요? 어깨도 이제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어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견갑골 자체가 자기 위치에 못 가는 게 큰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어깨 근육인데 요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이 견갑골 어깨 주위 어깨 주위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이 어깨를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라던가 견갑골을 가슴 안에서 잡고 있는 근육이라던가 등에서 잡고 있는 근육이라던가 위로 올리는 근육이라던가 이런 근육들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각각 그 기계들 의존하거나 고무줄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발전돼 그렇죠. 요즘 많이 나오기도 많은 하고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좀 속근육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동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근육 별로 같이 하나씩 운동을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깨를 직접 싸고 있는 근육이 아니라 어깨 주위의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꼭 아픈 부위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부위니까 그거를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좀 통증 있으면 빨리 좀 주사 좀 맞으러 가야겠다. 또는 빨리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정확한 진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다를 텐데요. 좀 섣부르게 주사를 맞는다던가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혹시 좀 미용적으로 저희 어깨 쪽은 보톡스나 주사를 맞곤 해요. 이런 경우 좀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권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정말 전체 근육 중에서 제일 네, 네. 걱정하는 네, 부분이 네. 어깨여서 네, 네. 오늘 정말 제가 집중해서 함께 했는데 네. 살짝 제가 아까 수기 치료 네, 네. 지금 사례자로 같이 네, 해봤잖아요. 네. 확실히 좀 풀린 것 같고요. 집에서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통증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차례차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저희 어깨 통증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